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재미있게 우리 교직 실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학생 중에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자, 교직 실무라는 과목에서 배우는 게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과목에서 보면 교육 심리학도 있고요. 교육 행정학도 있고요. 교육 과정학도 있어요. 여러 가지 중에서 자, 이것들이 실무, 즉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이 이론들이 바로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느낌,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이것이 지식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지혜를 얻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자, 우리 교육 행정에서 보면 시험 출제 원리 같은 게 있거든요. 자, 그런 것들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학교에서는 많은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자, 평가하면 우리가 교육 과정이라든지 자, 또는 과정안 있죠. 자, 다시요. 과정안 작성. 자, 이게 커리큘럼이라고 해서 좀 상위 개념이라 했었고요. 자, 과정안은 자, 실라버스라고 해서 한차시 분량의 수업 계획서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뭐 타일러든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타바든 자, 뭐였습니까? 타일러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설정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나서 자, 이것들을 조직 자료를 선정이죠. 자, 그리고 나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타바 같은 경우는 목표를 설정하고 나서 자료의 선정과 조직을 한 다음에 교수 학습과 자, 교수 학습 방법과 실제적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도 평가, 여기도 평가가 이렇게 속해 있죠? 그죠? 자, 우리 국가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2015 개정 교육 과정이에요. 국가 교육 과정. 자, 여기서 쭉 나오시다 보면 총론 파트에 4가지가 있죠. 자, 목표가 성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내용과 성취 기준이 있고요. 자, 이 부분에 바로 평가가 4번째로 나오고 있어요. 평가 기준. 자, 실제로 이런 것들이 자, 내용과 성취 기준 평가 기준들이요.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요. 평가 계획안에도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평가 계획안 아시겠지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실제로 잘 가르쳤는지 평가를 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별 평가 계획안을 우리가 자, 1학기, 2학기에 나눠서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뭐 1학기 때는 3월, 2학기 때는 9월 1일자로 방학이 시작된다고 하면 9월에 자, 이렇게 교과별로 수업을 해서 자, 우리가 스쿨인포에서 공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가르치고 목표를 세우고 가르치고 나서 평가를 하는 이러한 시험의 종류에는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간고사가 있고요.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지필고사와 수행평가가 있어요. 그죠? 다시요. 중간과 기말고사를 보통은 지필평가라고 하고요. 자, 그거에다가 이제 수행평가를 더하게 됩니다. 자, 지필평가는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객관식과 서술형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자, 수행평가는 우리가 쓰기라든지 말하기라든지 뭐 포트폴리오 작성이라든지요. 또는 실험하는 것이라든지 보고서 작성하는 것이라든지요. 자, 이런 것처럼 보시는 바와 같이 객관식과 서술형이기보다는 일종의 수행을 하면서 직접 실천을 하면서 지식을 얻게 되는 시험의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는 상시평가라고 얘기를 해요. 상시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또는 이 과정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과정평가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 대척점에 있는 중간 기말고사의 지필평가는
우리가 일제식 고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한 번에 본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평가의 종류를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것이고요. 진단고사 형성평가가 있는데, 자, 우리가 어떠한 학기를 시작하기 이전에 학생들에 대해서 배치를 하거나 또 하면 학습자들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 하는 것이 우리가 진단고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이 과정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았니? 라는 총괄평가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이렇게 총괄평가의 성격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 수업이 끝나고 나서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그 학습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형성평가다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우리가 진단평가를 보고 나서 형성평가를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총괄평가를 본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한 학기에 보면 이렇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진단평가가 있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형성평가가 매 시간마다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시험 문제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선 여기 보시면 2021 9학년도, 2019학년도 고등학교 학업 성적 관리 지침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현장에 오시면, 학교 현장에 오시면 평가라는 말을 잘 쓰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자, 평가란 말 대신에 물론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뭐 고사, 기말고사, 뭐 중간고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평가라는 말은 수행평가일 때만 아마 쓸 거예요. 그죠? 수행평가일 때만. 자, 그런데 이러한 수행평가든 지필평가든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학교 현장에서 학업이라고 합니다. 학업성적.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학업성적이라고 얘기를 하면, 아하, 여러분들이 교육학에서 배웠던 평가, 즉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상대평가, 절대평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구나 라고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러한 평가와 관련되어 있는 학업 성적을 학교에서는 일정한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여러분들이 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일종의 법이면서 규칙인데요. 자, 학교 내에서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규라고 합니다.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학교 내규라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 고등학교 학업 성적 관리 지침이 있겠고, 중학교도 중학교 학업 성적 관리 지침이 있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교육부에서 자, 어떠한 지침을 마련하죠. 자, 이 교육부에 막료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자, 교육과정위원회가 있어요. 그죠? 자,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2015 개정교육과정을 만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물론 평가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교육청이 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자면 자, 대전시 교육청이 되겠죠. 자, 대전시 교육청에서 이거에 부합하고 또 대전시에 부합한 내용을 다시 편집해서 고등학교로 내려보냅니다. 그죠? 자, 그러면 교육청 아래에 교육행정지원청이 있습니다. 지원청 아래에서는 그 지역의 특색에 또 맞고 중학교와 초등학교 학생에게 맞는 내용들을 또 포괄해서 중학교에 이 학업성적 관리 지침을 내려보내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학교라고 할 수 있죠? 이 단위 학교 위에 교육청이 있고 교육청 위에 교육부가 있는데 상위에 있는 어떠한 지침을 이렇게 단위 학교는 어떻게 하더라? 반영할 수밖에 없더라 라는 말이죠. 그죠? 반영할 수밖에 없더라. 자, 그렇다면
그렇게 반영되어 있는 내용들을 제가 하나씩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대전중학교 학업성적 관리 규정인데요. 이건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죠? 대전중학교 학업성적 관리 규정이죠. 특별한 것이 아니라, 자, 이러한 학업성적 관리 규정은 항상, 자, 1년에 2번 우리가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다 공시를 하냐면, 스쿨 인포에다가 공시를 하죠. KR.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학교 알림이라고 그래요. 그 학교 알림이에다가 이 내용들을 학업 성적 관리에 대한 규정을 우리가 공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1년에 2번이니까 당연히 1학기와 2학기 이렇게 하겠죠. 자, 이거와 또 별개로 학교 홈페이지라든지 또는 우리의 가정통신문 또는 도서관에다가 위와 같은 내용들을 배치 혹은 배포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정확한 평가에 대한 내용들을 자, 누구도 몰라서 평가를 제대로 못 치게 하는 어려움을 또는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다각도로 이렇게 공시와 공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하나씩 보도록 하죠. 학업성적 관리 규정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른 학교도 이거와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차를 한번 보죠. 총칙이 나올 거고요. 목적과 기본 방침은 나오겠죠. 자, 다음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와 교과협의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중학교에서 보면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자, 중등학교라고 그러죠. 자, 고등학교라고 해서 고등교육기관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중등학교예요. 자, 여기 보시면 중고등학교에서 우리가 과목이 나눠집니다. 자, 예를 들자면 자, 영어, 수학 또는 뭐 사회에 있을 수 있고요. 역사 있을 수 있고요. 그죠? 또 뭐 국어도 있을 수 있고 한문도 있을 수 있고 쭉 있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교과 협의회를 거치게 됩니다. 자, 교과 협의회를 거치는 이유는 자, 우리가 시험을 보기 전에 어떠한 내용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는 일이 뭐냐면 합의를 하는 거죠. 합의와 협의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쉽게 말하자면 심의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심의를 함으로써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의라는 건 합의와 협의와 비슷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공통된 목소리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외부로 나갔을 때 어떤 신뢰도와 타당성을 갖게 되도록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시험 보기 전이라든지 시험 보기 전에는 평가 문항을 뭘로 할 것인지 또는 몇 문항으로 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과 자, 후에 대해서는 중복 정답이 있는지 왜 그러냐면 민원에 대해서 학생 민원들이 제기가 됩니다. 선생님이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된단 말이라는 거죠. 자, 이때 모든 교과협의회에 속한 선생님들이 모여서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보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시험 전, 중, 후의 활동을 교과협의회에서 담당해야 됩니다. 또 예를 들자면 교과서 선정이라든지요. 또는 우리가 자, TO 감이 있을 수 있고 TO 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때 TO라는 것은 학교에 보면 현원과 정원이 있어요. 그 인력 현원과 전원을 이제 줄일 때가 있거든요. 이때에 대해서 누가 갈 것인지에 대한 협의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전문가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이 전문가 집단의 어떠한 특징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교과협의회고요. 이렇게 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자, 평가 기준안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평가 계획안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평가 계획안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것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다가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따라서 교과협의회에서 1차로 하게 되고, 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2차로 어떤 평가 기준안이라든지 문제에 대한 오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해결책과 심의 과정을 중복으로 거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중적인 구조를 마련해 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교과 학습 발달 사항에서의 평가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지필평가, 수행평가, 그 다음에 인쇄 문제 및 보관 관리, 고사의 시행 및 감독, 부정행위 예방, 답안지 해수 및 정답의 공개, 또는 채점은 어떻게 할 것이고 답안지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인정점은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 특히 여러분들이 이 인정점 부여 같은 경우는 요즘에 참 민감합니다. 왜냐면 자, 코로나19가 됨으로써 등교 중지 학생들이 바로 출석 인정을 해주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것은 출결에 관한 것이지만 이 출결이 곧 평가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등교 중지한 학생이 자, 중간이라든지 기말고사 때 등교 중지됐을 때 이때의 점수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 보는 것이 이제 인정점 부여란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출석 인정은 100% 인정이 돼요. 코로나 확진자라든지 밀접 접촉자라든지 또는 그 유사 증상자가 있으면 자, 이렇게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런 학생들을 등교 중지 학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출석 인정을 100% 해줘요. 즉 등교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 기말고사들은 실질적으로 등교 처리를 못했고, 자,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OMR 카드를 그 학생이 작성을 하지 못했어요. 이랬을 때 인정점을 어떻게 부여하냐라는 것이죠. 자, 그런 거에 대한 논의를 이 바로 17조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이 모든 학교에 제17조 바로 인정점 부여가 가장 큰 화두였음을 미리 말해 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업성적 평가 결과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학습 발달 사항 입력, 우리가 말하듯이 자, 성적표라든지 그죠? 또는 과목별 특기 세부 사항들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우수상을 주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줄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바로 교과 학습 발달 사항에서 다루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 다음 평가 결과 분석 및 활용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를 더해서 19조, 20조를 좀 더 확대해서 4장에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과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평가 및 관리라고 되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 학생들이 전학이 올 때가 있고 또는 전학을 갈 때가 있어요. 또는 그러니까 재취학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올해 몸이 너무 아파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이랬을 때 자퇴를 합니다. 자퇴를 해서 다시 학교를 왔을 때 우리는 재취학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재취학이 됐을 때 어떻게 성적을 처리해야 되고 출결을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글로벌화에 맞춰서 요즘에는 외국 학생들도 많이 옵니다. 그죠? 뭐 다문화 학생들도 있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학제가 외국과 다른데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미국에서는 9월에 1학기가 시작이고요. 자, 한국에서는 3월에 1학기가 시작이에요. 이게 서로 틀려요. 이렇게 전학을 옵니다. 그죠? 이랬을 때 이 A 학생을 어떻게 성적을 처리해 줘야 될까요? 그죠? 1학년으로 보내야 될까요? 2학년으로 보내야 될까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바로 22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성적 처리 및 관리 등이 쭉쭉쭉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수업받는 학생의 성적 처리.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바로 이 부분이 코로나 시대 때 굉장히 주목받는 조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칙으로 언제 시행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자, 그럼 여기 보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거치기 전에 이런 식으로 교육부에서 내려옵니다. 구문을 정리해서, 자, 그런 구문 정리에 대한 걸 반영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놔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뭐 중학교 학업성적 관리 시행 지침, 신구문 대비표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현행과 또 개정안이라고 해서 학업성적 관리 규정이 개정이 되면 그 개정된 내용이 어느 것이 개정이 되었는지를 자, 교육부에서 또는 교육청에서 이렇게 지침으로 내려보내 줍니다. 이를 단위학교에서 반영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각 조에 따라서 이렇게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내용도 있을 수 있겠네요. 자, 이게 올 2020년도에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부분인데요. 기존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그러니까 2019년이고 지금은 2025년이고 이때가 코로나 때죠. 자, 기존에는 뭐였냐면 학기당 2회를 실시한 데 됐어요. 그러니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실시한다라는 말이 되겠죠. 단, 수행평가 비율이 60% 이상인 교과목의 경우 학기당 지필평가를 1위 실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과목이 뭐가 있냐면 예를 들자면 정보 과목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정보 과목 같은 경우 그다음에 체육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뭐 음악, 미술 같은 거, 뭐 이런 같은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수행평가를 60%로 하면 이론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말고사 때 우리가 시험을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내용을 이렇게 구문으로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를 안 합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수행평가를 60% 볼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될 것은 자, 코로나 시대 때 이렇게 수행평가는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게 있는데요. 자, 줌을 이용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관찰한 거면 가능하고요. 학교에서 행한 어떤 실험이라든지 보고자 작성 이런 것들은 수행평가로서 수행평가 영역으로 쓸 수가 있지만 그 외에 해서 가져오는 것들은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눈앞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지 수행평가의 점수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학생이 안 오면 수행평가를 많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된 겁니까? 수행평가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로 해서 60에서 20%로 줄어든 거예요. 그죠? 자, 이런 맥락도 여러분들이 예시로 알고 있으셔야지 이와 비슷한 상황이라든지 또는 미연의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만 수행평가만 그러냐? 아니에요. 지필평가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원격 수업을 했는데 예전에는 이 원격 수업의 내용을 시험 문제로 출제할 수가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대전에서는 자, 우리가 플랫폼이 보통 여러분들 대학에 맞는
플랫폼을 쓰지요. 그죠? 대학에. 자, 근데 중고등학교에서는 자, 크게 두 가지를 씁니다. 이 학습터라는 프로그램 내지 EBS를 써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그런지 여러분한테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 학습터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17개 시도가 이렇게 다 있지요. 그죠? 자, 이게 18개 시도죠. 세종이랑 이렇게 제외학원구에까지 하면 19개의 지역이 되겠네요. 자, 우리 대전 지역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다른 지역들도 이렇게 표는 스키는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죠? 자, 지금 조금 느려서 잘 안 보이는데요. 좀 기다려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이 학습터라고 되어 있죠? 로그인 하시면 교사용과 학생용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플랫폼을 씀으로써 원격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데요. 자, 이런 원격 학습에 대한 것도 평가의 내용으로 담아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학업 성적 관리 시행 지침에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봅시다. 자, 수행평가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각 교과협의에서는 각 과목의 교육과정 및 학교 교과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행평가의 시기, 영역, 요소, 방법, 횟수, 세부, 기준, 반영, 비율 등 성적 처리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에 관한 수행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실시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수행평가 비율은 과목의 20%로 이용하고 수행평가 영역은 1일 영역 이상을 실시하되 특정 영역의 점수가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 학습자들이 수행 과정과 결과를 다각도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죠. 보시는 바와 같이 수행평가를 얼마의 비율로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도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학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고등학교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고사의 시행 및 감독에서 보시면 이것도 참 첨예한 부분이에요. 그죠? 자, OMR 카드 답안지 예비 마킹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죠? 컴퓨터 사인펜으로 마킹된 경우에만 여기서는 답안을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이런 경우 많습니다. 컴퓨터 사인펜으로 했는데 읽히는 경우와 읽히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답안지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아주 미묘한 부분까지도 자, 교과협의회를 거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다음 수정 테이프 사용 여부는 여기서는 학적 부분 마킹 오류만 허락을 하는 것이다. 다음 평가 문화 오롯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대한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은 자, 이미 공시를 하게 되면요. 자, 이것을 집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학생이 예를 들자면 수영 테이프를 이렇게 OMR 카드에 이렇게 사용했는데 이게 틀린 것으로 됩니다. 그죠? 이랬을 때 이건 틀린 것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규정에 의해서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규정에 없는 부분은 교과협의회와 그 교과협의회를 거쳐서 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여러 번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미리 이렇게 규정을 해놓는 거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내용들도 쭉쭉쭉 나와 있죠. 부정행위도 뭐를 부정행위로 하느냐. 물론 이렇게 보면 약간 오타도 이렇게 있네요. 하다 보면. 자,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세요. 부정행위 및 부정행위 처리자. 시험 점수에 0점으로 하는 것은 그 학생한테 있어서 굉장히 가혹한 겁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갈 때 중요한 내신 그 한 과목을 0점으로 처리한다라는 것은 아주 민감한 문제가 되거든요. 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보시면 알겠지만 학업 성적 관리 지침에 따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학업 성적 관리 지침을 쭉쭉쭉 한번 보셨는데요. 자, 이런 학업 성적 관리 지침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졌다고요? 학업 성적 관리 규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내용이 이렇게 좀 변형, 개정된 부분을 이렇게 추가를 시켜 놓은 거예요. 자, 쭉쭉쭉 이렇게 해가지고 위원도 이렇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다 참석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심의 내용은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뭐를 심의를 하냐? 학업성적관리 규정이죠. 그러니까 학업에 관한 거 모두 다 이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거쳐야만 되는 겁니다. 또는 수행평가 영역, 요소, 방법, 시기, 뭐 횟수, 반영, 비율, 지필평가. 자, 이것은요. 평가 계획안에 나온 거거든요. 제가 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각 과목별로 평가 계획안이 있습니다. 자, 이 평가 계획안에 근거를 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간혹 평가 계획안에 없는 내용들이 평가가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감사에 지적될 수 있습니다. 좀 민감한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좀 이따가 우리가 한번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한테 평가 그 기준안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지요. 자, 다른 것보다 이렇게 제 과목이 제가 이제 중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중학교 학생들한테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평가 기준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물론 1학기 때는 3월에요. 자, 2학기 때는 9월에 했는데요. 한번 쭉 보도록 하죠. 자, 여기 1학기 영어과 평가 계획이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서 아시겠지만 평가의 목적 및 내용, 그다음에 기본 방침 쭉쭉 돼 있죠. 1학년은 자유학년제라서 고입 성적에 미반영돼요. 따라서 우리가 1학년은 이렇게 등급이라든지 등수로 나가지 않습니다. 성적표도 등급 등수로 나간 게 아니라 서술형으로 나갑니다. 따라서 수행평가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자유학년제에서 하는 수행평가는 뭐가 있냐? 뭐 관찰, 뭐 자기성찰평가, 형성평가, 포트폴리오평가, 모두학습, 토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평가의 원칙은 어떻게 할 것이냐면 이렇게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는 종합적이고 전인적인 평가를 중시하며 명확하게 안내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유형사. 1학년에서는 이렇게 영어 말하기 쓰기, 영어 포트폴리오 작성이 있고 실시 시기가 있고 자, 수행평가 세부 계획에 대해서 바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교과 협의에서 1차를 거친다라고 했었죠? 자, 다시요. 자, 이런 부분들을 1차로 교과 협의회를 거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차로 어디를 거친다고 했습니까? 그죠? 바로 학업성적관리위를 거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보시면 자, 어떤 영역으로 할 것이냐? 그죠? 자, 언제 할 것이냐? 뭐를 평가할 것이냐? 자, 그래 항목의 평가 요소는 무엇이냐?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 다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참고로 여러분들이 여기 숫자가 나오죠? 자, 이것은 뭐냐면 9라고 하면 우리가 뭐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학년서부터 6학년까지가 초등학교고요. 7, 8, 9가 중학교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1, 2, 3학년 내에,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자, 2라고 하면 우리 1, 2, 3, 4가 나오는데요. 이런 말하기, 뭐 듣기, 쓰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미안합니다. 2가 말하기네요. 이게 듣기인가 그럴 거예요. 자, 말하기 1단원이다. 이런 내용이 있다. 이것은요. 국가교육 과정에 있습니다. 그죠? 자,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평가 방식이 나오고 이것을 어떻게 나는 평가에 쓸 것인지 라고 해서 채점 기준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루브릭을 이렇게 작성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요.
자, 그렇다면 1학년은 이렇게 서술 형태로 쭉쭉쭉 써주는데요. 여기 보시면 결과물의 보전 및 보전 기간도 나오고 이렇게 수행평가와 지필평가를 나눠서 기술하게 되는 거죠. 자, 결시자 학적 변동 처리 사항은 이렇게 처리를 해 나갑니다. 뭐 신체 장애 학생은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평가 성취 기준에 대해서 쭉쭉쭉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건 현장에 오면 여러분의 교육 과정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계적으로 복사를 해서 붙여 넣을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교육 과정이 내가 진짜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에 부합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학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뭐 내용이 쭉쭉 나와 있고요. 여기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지필평가라고 해서 기말고사가 있죠? 자, 그러면 영어이긴 하지만 중간고사를 안 봤지요. 그죠? 그래서 선택형 100%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자, 객관식으로 100%를 출제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반영 비율은 예를 60%고요. 7월 중에 하는데 이렇게 나머지 40%의 반영 비율은 수행평가라는데 수행평가는 영어 듣기와 말하기다 라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보셔도 충분히 알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세부적인 평가 사항은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어요. 성취 기준에 따라서 평가 방식은 자, 영어 듣기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일제식으로 합니다. 그죠? 계약하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4월 둘째 주에 보통 1학기 때 하고요. 그 다음에 자 9월 한 둘째 주 정도쯤에 영어 듣기를 해요. 그죠? 영어 듣기를 둘째 주에 셋째 주, 둘째 주에 셋째 주 뭐 이렇게요. 자, 그랬을 때 중학교 먼저 하고 고등학교 먼저 하는데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전국 시도 교육청 주간 듣기 평가 응시 결과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는데 맞은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가면 기본 점수는 어떻죠? 라고 하는 내용이 어디에 기재가 되어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래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말하기가 기본 점수 5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나머지는 결과물의 보전 및 기간 등은 역시나 똑같다라고 보시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숫자로 표현되어 있죠. 배점이 들어가잖아요. 채점 기준은 중학교 2학년에 있어서. 자, 그러다 보니까 결시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고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수행평가 결시자 환산 점수가 나오고 이렇게 인정결석은 100%고 질병결석은 80%로 하는데 지필평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인정결석과 질병결석, 미인정결석으로 나누어서 인정결석은 이렇게 하고 질병결석은 이렇게 하고 미인정결석은 최하점에 차점을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자, 평가 계획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아마 현장에 와서는 이 평가 계획에 대해서 굉장하게 처음에 이렇게 받아들이실 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설계도를 학생들한테 미리 공시하는 내용이더라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 내용들을 어디에서 심의하더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물론 교과협의회를 먼저 걸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창의적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창의적 체험활동의 평가 기준 및 방법을 또 심의합니다. 또 학업성적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신뢰도를 제고를 위한 방안. 예를 들면 이의 제기하는 기간을 언제 얼마만큼 줄 것이고 어느 정도를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 생활기록부 내용과 자유학교의 내용과 기타 학교 성적 관리에 관한 내용들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하고 운영은 이렇게 하더라라는 뜻이 되겠죠. 자, 최소한도로 한 학기별로 1회 이상을 실시해야 되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돼요. 근데 보통은 한 3번 정도는 합니다. 그죠?
자, 교과 협의회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 이 내용들을 우리가 협의 추진하는데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채점이라든지 평가 문항 출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하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평가 및 관리는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하더라. 특히 여러분 여기 한번 볼까요? 자, 8조 3항에 보시면 간염병의 전국적 유행 등에 대한 이렇게 했을 때는 재난 준하는 상황에서는 지필평가 또는 수행평가만 평가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이전까지는 수행평가 몇 프로, 지필평가 몇 프로 있었는데요. 재난 상황이 선포가 된다면 두 개 중에 하나만 해도 된다라는 것을 규정에 기재함으로써 좀 더 자연재해라든지 재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리고 혼란함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놓은 거죠. 평가 계획 수립은 이런 내용들이 있죠. 아까 방금 보셨죠. 자, 지필평가 내용들은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수행평가 내용도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아까 말했듯이요. 신체 장애 학생들은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요. 그리고 평가 문제 인쇄 보안 관리들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학업성적 관리 규정이더라. 여기 보시면 이제 보세요. 고등학교 학업성적 관리 지침 중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는 구조, 지필평가, 논수령 평가, 문제 출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건 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자, 강의를 우선은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1교시에는요. 우리가 평가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었고요. 특히 학교에서 하는 평가요. 자, 그 다음에 교과 협의회에서 하는 내용과 또 이 교과 협의회를 거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때 교과협의회 학교 성적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심의 내용이 첫 번째 평가 계획안에 관한 것이었죠. 그죠? 자, 그래서 평가 계획안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배웠고요. 물론 두 번째는 뭐 출결이라든지 세 번째는 뭐 생기부 작성, 뭐 자유학기제, 뭐 요때는 자유학년제로 많이 바뀌었죠. 뭐 이런 내용들. 자, 이런 내용들을 하더라. 그리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1년에 1회 이상을 해야 되는 규정 같은 것도 보았는데 우리가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이 지침을 시달받은 교육청에서 어떠한 지침을 다시 지역에 맞게 해서 단위학교의 규정으로 만들도록 하는 이러한 절차들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쉬시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2교시 좀 쉬신 다음에 알아봐야 될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거예요. 평가 문항 출제 및 편집 요령.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평가가 진행되어지는지 그것들을 여기 보시면 작네요. 대전광역시 교육청에서 하다란 거죠. 자, 이것은 학업 성적 관리 매뉴얼이 있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학교 교육청 홈페이지에 가면 자료실에서 찾을 수가 있는 오픈 자료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한테는 이런 것들이 학교 현장에 가면 굉장히 중요한 교재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고 여기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들에 따라서 교사는 어떠한 직무를 가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쉰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